네, 안녕하세요. 바른국어입니다. 제가 예전엔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시해설을 많이 이제 텍스트로 작성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글로 적다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뭔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으로 이제 시작품을 하나씩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조금 장비도 없고 미숙한 촬영 실력에다가 정말 휴대폰 하나로 지금 촬영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텍스트를 두고 하나씩 적어가면서 현대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고 또 시를 볼 때 어떤 관점을 해석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제가 시 해석하는 가운데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연계작품 목록에 들어갔죠. 그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을 좀 해설하고자 합니다. 자, 이 작품이 매우 유명한 작품이라서 공부를 할 때 조금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EBS 연계교재를 학습할 때에는 시 하나하나 되게 면밀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를 볼 때 얼마나 면밀하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할 과정이니까,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현대시를 해석하는 과정들을 조금 잘 우리 학생들이 익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할게요.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니까 우선 가장 먼저 대상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대상을 항상 뭔지 찾아야 되는데, 이 대상이 일반적으로 제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대상 자체가 쉽게 씌어진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이제 쉽게 씌어졌나, 그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시를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살필게요.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이 보시면 이 육첩방이라는 이제 시어가 나와요. 우리가 시를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사전적 의미까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육첩방은 우리가 이제 그 일본식 다다미 방이에요. 이게 아마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방을 보면 그 시멘트가 있는 바닥에 우리처럼 그 타일을 이렇게 깔아놓은 방식이 아니라 6개의 아주 큰 방석을 그냥 방석으로 그냥 바닥을 깔아놓은 그런 방들이 있어요. 보면 아마 일본 영화나 아니면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 한 번쯤 봤음직한 그런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채택했다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 보통 이걸 가지고 일제강점기라고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걸로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화자가 지금 일본에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일본에 있고, 지금 배경 자체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그 배경 자체인 거예요. 자, 이 상태만 파악하시고 이하를 보시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천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천명은 쉽게 말해서 운명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의 인생 자체가 좀 슬프게 살아가는 운명인 거죠.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얘기해요. 자, 알면서도 라는 것은 내가 이걸 알지만은, 굉장히 슬프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시를 보면 항상 이런 생략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 생략된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앞뒤 상황 맥락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시인이지만 시인이 슬픈 운명인 걸 알아. 근데 그걸 알지만 내가 슬프지 않은 한 줄 시를 적어볼게 라는 내용을 시작하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제목에서 확인했던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디까지냐,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자, 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게 편해 보이죠?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받아서 자기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건데, 계속 보시면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 동무들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 어릴 때 같이 있던 동무들은 자기가 편하게 살다 보니 다 연락이 안 되거나 더 이상 교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얼 바라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 좀 오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연이 사실 끊어져요. 여기 좀 오타가 났어요. 자, 이제 보시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보면. 이 쉽게 씌어진 시가 내용 보세요. 나는 유학 가서 편하게 학비 봉투 받고 교수 강의 들으러 가. 어릴 때 친구들은 연락 안 돼. 난 이렇게 홀로 있어.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이 시를 쓰고 난 뒤에 화자의 고백을 보면요. 인생 살기 어려워요. 왜? 인생 살기 어렵죠. 그쵸? 왜요? 여기에 보면, 위에서 보면 슬픈 천명이라는 거 있죠. 인생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히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 써야 되는 시가 쉽게 쓰여져요. 그쵸?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편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때요? 부끄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 할 때 맨날 자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자아성찰에 관한 얘기죠. 자아성찰. 그쵸? 맨날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내신 배울 때. 이 자아성찰을 하는데 자기가 삶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보세요. 다시 그 다음 년 넘어가면 1년하고 똑같은 구절을 얘기하는데 구절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두 가지 달라졌나? 첫 번째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행 순서가. 그쵸? 처음에는 창밖에 밤에 속살거리는 얘기를 처음에 하고 육첩방은 남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육첩방부터 먼저 제시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 배경 즉 날씨를 두 번째 얘기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이거예요. 앞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남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요. 연결어음이에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치면 연결어음이죠. 연결어음이란 말은요. 뒤에 내용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뒤에 내용이 이어진다. 자, 그럼 이런 문장들은요.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랑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문구가 이런 거예요. 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등불을 밝히는 거야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앞에 있는 이 밤비라는 거는요. 밤비가 속살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뭔 거예요? 화자가 인식을 한 거예요. 어떤 걸요? 밤비가 내리니까 밤인 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불 밝혀서 내몰아야 되겠다. 자, 요때 그러니까 앞구절하고 다른 거예요. 앞구절에는요. 그냥 밤비였던 거예요. 실은. 근데 내가 한 줄 시를 적어보고 나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죠? 정확히 뭐예요? 현실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시상의 전환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의 전환에서 맨날 자습서에 적혀있고 학교 선생님 불러준 대로 필기하니까 사람들이 시상의 전환, 학생들이 시상의 전환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밝혀가면서요. 자,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얘기하죠. 이 나는 누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요, 그쵸? 현실 인식을 한 나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의지도 있는 나인 거예요. 이 나는. 그쵸?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씩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나가 되죠. 자, 그러니 처음에는 나는 나에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가 누구예요? 악수를 해요. 누구한테요? 이 나한테 악수를 해요. 자, 봐요. 이 나는 아마 쉽게 씌어진 시처럼 어때요? 그 편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리고 얘는요, 약간 각성했다고 해야 되나? 그쵸? 각성한 그 난 거예요. 이 각성한 나가 과거의 성찰의 대상이 난 거예요. 부끄러웠던 나죠. 부끄러웠던. 편한, 그리고 부끄러웠던. 근데 이제 내가 현실을 인식했으니까 자기 자아 성찰했죠. 그러니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의지를 다져 나가야 되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자기 자신에 대한 뭐예요? 위로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는 나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깨우친 자아, 각성한 자아가 예전에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자아에게 아니야, 괜찮아. 너 이제 인식했으니까 이제 나와 한 몸이 돼서 같이 걸어가면 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시의 주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보세요. 자아 성찰은 물론이죠. 그쵸? 그리고 어둠을 타개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을 각성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요? 이제 독립의 의지다. 이제 시대 배경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를 해석할 때 운유법, 직유법, 자 이런 말 잘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역설법 이런 말 역시 잘 쓰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그건 시를 배울 때 너무나 기초적으로 배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들인 거예요. 자, 요거는요. 그 내신만 충실해도 어느 정도 감들이 잡혀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것만 요구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료를 주고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한 문구의 의미가 합당한지 근거를 따지는 연습들을 반드시 수능 출제진들은 묻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문을 분석하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혹여나 이제 비연계 작품이 나왔을 때,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EBS 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복습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수능장에서 만났어요. 아싸라비하고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처럼 우포는 왁새 같은 시, 그쵸? 비연계 시가 나와버리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 낭비하죠.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높죠. 여러모로 악재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미리미리 늘 시의 텍스트 자체를 면밀히 살피는 연습을 문학이고 비문학이고 가릴 것 없이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수능 공부의 첫걸음이거든요. 예.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품에 대한 혹은 독서작품에 대한 연재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잘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국어였습니다.